안녕하세요. 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강의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김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스위프트 문법 중에 스트럭처, 구조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체, 영어로 스트럭처고요. 클래스는 클래스로 읽고 있습니다. 스트럭처하고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데이터를 캡슐화하는 사용자 정의 타입이다. 네, 타입입니다. 타입. 인티저, 스트링과 같이 어떤 자료형의 타입이고요. 타입이고 데이터를 캡슐화한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꺼내기 위해서는 특수 문법이 필요합니다. 다트 신텍스라고 해서 점을 찍어서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구조체와 클래스는 프로그램 코드의 구성 요소이다. 상수, 변수, 그리고 함수를 정의하는 것 같은 구문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스트럭처와 클래스에 상수, 변수, 함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체와 클래스의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기능적으로 추가한다. 여기서 구조체와 클래스의 프로퍼티로 사용되는 것이 상수하고 변수고요. 메서드가 이제 기능을 담당하니까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네요. 네, 구조체와 클래스의 비교 두 가지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구별지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구조체와 클래스의 공통사항, 값을 저장하는 프로퍼티 정의, 변수, 상수가 있다는 거고요. 포함할 수 있다는 거고, 기능을 제공하는 메서드 정의, 함수,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를 클래스하고 스트럭처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브스크립트 구문을 사용하여 값의 접근을 제공하는 서브스크립트 정의, 값의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값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차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상태를 설정하는 초기화 정의, 초기화 정의, 기본 구형을 넘어 기능적 확장을 위한 확장, 특정 종류의 표준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 준수. 조금 한국어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예문이 나오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프로퍼티 메서드 초기화 요 정도에 대해서 집중해 볼까 해요. 구조체에는 없는 클래스만의 기능 먼저 볼게요. 상속을 사용한다. 클래스는 이어받아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는 그게 안 되고요.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클래스는 이어받아서 확장해서 상속받아 쓸 수 있다. 타입 캐스팅을 사용하면 런타임에 클래스 인스턴스 타입을 확인하고 해석한다. 런타임에 인스턴스 타입을 확인하고 해석한다. 이게 중요하죠. 런타임에 구조체는 컴파일 타임에 이미 타입에 대해서 타입 안정성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해제 구문을 사용하면 클래스 인스턴스가 할당된 리소스를 해제할 수 있다. 초기화 해제 구문이 클래스는 있습니다. 참조 카운팅은 하나 이상의 클래스 인스턴스 참조를 허락한다. 네, 클래스는 참조 형태고요. 그건 좀 뒤에 나옵니다. 클래스가 지원하는 추가 기능은 복잡성이 증가하고 일반적인 지침으로 추론하기 쉬운 구조체를 선호하고 일단 타입으로 쓰실 거면 구조체를 쓰시고요. 어떤 자료형의 하나 형태로 쓰실 거면 구조체를 쓰시는 게 편하고 그 좀 이어받아서 사용하는 상속이 필요할 때는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 메소드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클래스를 써야 되고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정의하는 대부분의 사용자 정의 타입이 구조체와 열거형이라는 걸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타입 위주로 쓸 거면 자료형 형태로 쓸 거면 구조체 열거형을 주로 쓰시고 이어받아서 확장하거나 그다음에 메소드 함수 등을 자료형에 엮어서 사용할 때는 클래스를 쓰셔야 됩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시더라도 예제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구문 한번 볼게요. 일단 구조체는 stru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스트럭처의 이름이고요. 바디 구현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프로퍼티에 대해서 정의가 들어가죠.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클래스 이름 정의해 주시고 중괄호 안에 클래스의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실제 예제가 있는데요. 스트럭트 레졸루션이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변수 두 개가 있습니다. 위드 하이트가 있고요. 이제 레졸루션이란
이름은 with하고 height를 가리키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클래스는 비디오 모드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일단 구조체도 지정할 수 있고요. 변수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는 메소드 없이 프로퍼티로만 구성된 스트럭처하고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안에 스트럭트가 포함된 것까지 알려주네요. 인스턴스는 메모리의 할당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언해 놓은 레졸루션이라는 구조체에 메모리가 하나 할당되면 some 레졸루션이라는 상수의 인스턴스가 마련되어집니다. 비디오 모드라는 클래스에 메모리를 할당해서 some 비디오 모드라는 상수 객체 하나를 만들어냈네요. 이제 이거 가지고 값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할당돼 있으니까. 프로퍼티에 어떻게 접근하나 보시죠. dot syntax라고 해서 점을 찍어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프린트 구문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이 나오고 변수명을 출력을 하죠. 여기에서는 자료형이 some resolution이니까 점을 찍어서 그거에 그 프로퍼티인 with 골라냈고요. 비디오 모드에서 점 찍어서 열거 구조체 꺼내고요. 거기에 할당된 프로퍼티 with를 꺼냈습니다. 둘 다 지금은 다 0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00이 찍힐 거고요.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some 비디오 모드라는 클래스에 속해 있는 레졸루션이라는 구조체에 접근해서 with라는 프로퍼티를 꺼내서 1280으로 세팅을 했죠. 그러면 출력해 보면 1280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카피를 해놨는데요. 레졸루션 구조체도 포함되어 있고요.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각 변수를 찍어 보면 네,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현재는 타입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ember wise initializers for structure types, 구조체 타입에 대한 멤버별 초기화 구문. 네, 구조체의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멤버라는 명칭도 쓰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새로운 인스턴스의 프로퍼티 초기 값은 이름으로 멤버별 초기화에 전달한다. 레졸루션이라는 구조체의 초기 값 전달하기 위해서 괄호하고 멤버 쓰고 콜론 쓰고 값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레졸루션 구조체를 VGA라는 상수에 할당을 했네요. 구조체와 열거는 값 타입이다. 구조체는 값 타입이라는 말은 복사해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각기 다른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값 타입, 밸류 타입. 다른 타입으로는 레퍼런스 타입이 있어요. 참조 타입이라고 하고요. 값 타입, 변수 또는 상수에 할당될 때, 함수에 전달될 때, 할당할 때죠. 함수에 전달할 때나 인수로 사용할 때나 변수에 할당할 때 값으로 할당된다. 레졸루션이라는 구조체에 값을 전달해서 인스턴스를 만들면 HD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HD라는 인스턴스 메모리를 다른 공간에 할당을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HD하고 시네마는 같은 값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각기 다른 메모리 공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만 같지. 레졸루션은 구조체이므로 인스턴스의 복사본이 만들어지고 시네마의 복사본이 들어갑니다. HD와 시네마가 현재 같은 높이와 넓이를 가지지만 두 개는 완벽히 다른 인스턴스다. 다른 메모리 공간에 있다. 네, 같은 이야기고요. 구조체와 열거는 값 타입이다. 2048 할당했죠. 시네마 출력해 보면 2048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HD 위드를 출력해 보면 여전히 기존 값 1920이 나와요. 다른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HD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했죠. 그 다음에 HD를 시네마에 넣었죠. 그러면 다른 메모리가 생성됩니다. 값 타입이라서 그래요. 값 타입은 이렇게 된다는 거. 네, 이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테스트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레졸루션 여기까지 다 놔두고요. 놔두고 이렇게 해서 레졸루션을 또 할당해서 H 넣고 넣습니다. 넣고 이거를 출력을 해볼게요. 레졸루션에 1920, 1980 넣었으면 HD를 출력하면 얘는 1920일 거고요. 시네마에 2048 넣었으니까 1048 나오는지 보시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 타입이라는 거, 구조체와 열거형은 갑 타입이다. 요거 생각해 주시고 또 다른 예제네요. 이번엔 이넘 열거형입니다. 컴패스 포인트라는 이름의 열거형이고 케이스로는 노스,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라는 네 개를 값을 가지고 있고요. 뮤테이팅 펑션 턴 노스에서 셀프에다가 점 노스를 넣었네요. 턴 노스 함수를 실행시키면 점 노스가 나와야 되겠네요. 커런트 디렉션에 컴패스 웨스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컴패션 웨스트 여기 커런트 디렉션은 웨스트가 들어가 있겠죠. 요게 이름으로 할당되어 있을 겁니다. 웨스트라는 타입으로 할당되어 있을 거고 커런트 디렉션 또 리멤버드 디렉션에 또 똑같은 걸 넣었네요. 하지만 갑타이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른 공간에 있다는 거. 커런트 디렉션을 턴 노스에서 노스로 바꿉니다. 메소드를 사용해서 바꿨네요. 그러면 커런트 디렉션을 출력하면 노스가 나오고 리멤버드 디렉션 하면 웨스트가 나오겠네요. 커런트 디렉션 하면 노스가 나오고 리멤버드 디렉션 하면 웨스트가 나옵니다. 예. 이놈도 갑 타입이다. 확인해 주시고요. 클래스는 참조 타입입니다. 갑 타입과 반대로 참조 타입은 변수와 상수에 할당될 때 함수로 전달될 때 복사되지 않는다. 복사되지 않는다는 말은 인스턴스 참조가 사용되니까 원본 하나를 가지고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메모리 공간에 흰 메모리 공간에 하나 잡히고요. 그거를 참조해서 사용하니까 어떤 한 인스턴스에서 값을 바꾸면 여러 인스턴스가 다 영향을 미칩니다. 보시죠. 비디오 모드 클래스잖아요.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1080를 하나 생성을 했네요. 1080, 1080 레졸루션은 HD를 넣고요. HD도 레졸루션 구조체였죠. 그다음에 인터레이스드 트루 뭐 이렇게 이름을 넣습니다. 넣어서 세팅을 해놨어요. 1080라는 클래스 인스턴스에 이런 걸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080를 also 1080에다가 할당을 했어요. 할당을 했지만 이 1080의 주소값이 넘어가기 때문에 1080의 주소값은 아까 앞에 이제 만들어 놓은 메모리 공간 다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also 1080나 1080나 같은 메모리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also 1080는 프레임 레이트를 3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1080라고 하는 것도 출력해 보면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같은 메모리 공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프린트하고 1080 걸 출력을 했죠. 그러면 30이 나옵니다. 앞서 페이지 25였지만 바뀌었어요. 비디오 모드라는 메모리 공간을 1080와 also 1080가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바꾸면 같이 바뀌어요.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 놔두고요. 프린트문은 놔두고 1080 비디오 모드 쭉 세팅을 해서 출력을 했고 프레임 레이트 바꿨고 1080 프레임 레이트 찍어보면 30로 바뀌었나 보죠. 네, 바뀌었죠. 네, 참조 타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조 타입 쓰실 때는 조금 원본 객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코딩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그에 대한 설명인데요. 1080와 also 1080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선언되었다. 상수로 선언되었다. 상수로 선언돼서 값을 못 바꾼다
못 바꾸는데 상수는 값을 못 바꾸는데 지금 값을 바꾸는 게 아니고 1080와 also 1080는 상수 자체다.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가 고정이라는 거예요. 참조값이 불변입니다. 안에 있는 값은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주소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1080와 프레임 레이트는 그 참조된 동일한 주소에 있는 프레임 레이트와 요게 변수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바뀌는 거예요. 1080 돌스는 비디오 디스턴스를 저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비디오 모드 둘 다 참조한다. 병행된 것은 비디오 모드는 상수 창조가 아니라 비디오 모드 변수 프레임 레이트의 프로퍼티다. 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상수로 선언된 1080와 also 1080는 원본 객체의 주소가 상수라는 거고요. 안에 프로퍼티는 또 상수와 변수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10별 연산자의 그 삼중등호인데요. 이퀄이 3개 나오는 건데 동일 인스턴스인지 동일 메모리인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if 1080하고 also 1080가 같냐고 물어보면 같죠. 같으니까 이게 출력이 될 겁니다. 동일 인스턴스는 3개의 등호로 표시되고 같음. 2개의 등호는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메모리 값이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동일 인스턴스 비교하려면 메모리 공간이 같은지 보려면 요걸 써야 됩니다. 동일 인스턴스는 클래스 타입의 2개의 상수 또는 변수가 동일한 클래스 인스턴스를 참조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는지 알아보려면 삼중 등호를 쓴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 포인터 여러분들 C나 C++ 했으면 포인터를 접했었을 텐데 메모리 공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메모리 주소를 직접 확인하고 참조된 메모리 공간의 값도 꺼낼 수 있죠. 아스테리크를 사용해서 스위프트도 포인터와 버퍼라는 메모리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요 페이지에서 요 페이지 링크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동 메모리 관리라고 스위프트 수동 메모리 관리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스위프트 개발자 도큐멘테이션에 나와 있고요. 어, 메모리 할당과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페이지니까 이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건데 아직 저희에 대해서 저희 쪽 수업에서는 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베리어블 x에다가 이 주소값을 넘겨주고요. 값도 할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그 스트럭처와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봤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간단히 개념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알아두실 거는 열거형과 구조체는 값 타입이다. 클래스는 참조 타입이다. 클래스는 어,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구조체는 프로퍼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코딩하면서 많이 접하실 거니까 좀 쓰시면 되고 구조체를 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구조체를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컴파일 타임에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